신재근 선생님도 뭐, 아유, 하루 종일 댁에서 계시는 적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 사서형 때문에 그래요. 아, 사서요? 네. 아, 그거 또 다니시는 거구나. 그게 이 제약을 많이 줍니다. 글쎄요. 그게. 또 뭐 거기 가서 어제는 또 저녁을 또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네. 제가 1시부터 4시까지인데 4시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캔슬하고 저녁을 같이 또 먹었어요. 오후 1시에서 4시까지면은 하루 종일 잡아먹겠네. 그렇죠. 저는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그게 좋아요. 글쎄. 한나절만 포기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나도 오전에 요청을 했더니 오전이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안 되더라고요. 미리미리 손을 썼어야 되는데. 네. 91번째 토요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이게 지금 녹화되는 건가요? 지금 방송 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되는 건가요? 지금 방송 틀고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되는 건가요? 지금 방송 틀고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되는 건가요? 지금 방송 틀고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이게 화면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단에 예. 상단 오른쪽에 있는 그 X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앞에 거. 요거요? 아니. X 바로 앞에 사각형. 요거. 예. 그걸 한번 눌러주고 예. 그러고 이제 크기를 줄여야 돼요. 요거를 가로 당겨서 앞쪽으로 쭉 밀고 그 오른쪽 벽을 오른쪽 저기 선을 그렇게 갖고 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부분 저기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화면을 보려면은 그걸 보시려면 아까 PIP 모드를 켜셔야죠. 구글 미트 가셔가지고 그쵸? 여기 가서 그걸 또 까먹었네. 요 PIP 모드 열기. 네네. 그러면 이것도 이게 나오네. 그게 나오는 거죠. 여기 PIP 모드인가요? 네네. 근데 그 PIP 모드 켜실 거면 사실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 화면을 줄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문서 아까 띄우신 거 네. 그 문서 띄우신 거가 바닥에 깔리면 그 위에 뜨니까 PIP가 네. 이렇게 됐네, 그죠? 네네. 오히려 지금 그 바닥에 있는 거에서 바닥에 있는 부분 보시면은 거기서 F11 한번 클릭해 주시고 마음가짐 그 자리를 이것 말고 그거는 원래 크기로 돌리셔야 되고 X 바로 앞에 요건 다시 PIP 지금 꺼진 상태가 PIP 다시 켜주시고 PIP를 모두 열고 그거를 원래 크기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크기가 커져 버렸네. 이거 줄이셔야 돼. 요렇게 확 줄이셔가지고 이 PIP 모드가 달라져 버렸네. 좀 전에 그것 때문에. 잠시만요. PIP를 닫아보세요, 아예. 요걸 닫아요? 예. PIP가 지금 여러 개 열린 것 같으니까. 아래 보면 지금 미트가 하나 더 있는 거 클릭해 보시겠어요? 저게 화면 공유인 것 같긴 한데
예, 요건 놔두고 PIP 다시 열고 잠깐만요. 지금 이 상태에서 PIP를 다시 열라는 거죠? 예, 근데 PIP가 지금 조금 예, 이게 형식이 바뀌어 버렸네. 더 줄여 보세요. 더 줄여요? 예, 아, 이렇게. 예, 이제 그걸 끌어다가 저기 오른쪽에다 두시고 네. 예, 그다음에 화면을 예, 그걸 열고 그다음에 PIP를 만지면 자꾸 저희가 되니까 지금 그 실패의 차이는 마음가짐 거기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F11을 눌러보세요. 네. 예, 그럼 그렇게 이제 된 하시고 거네요. PIP를 조금 내리시면 그 바로 위쪽에 그 커져. 동그란 얼굴 있는 그 바로 아래 윗방향 꺽쇠 있죠. 윗방향 꺽쇠 그 바로 아래 그 바로 요거요? 아래 예, 그걸 눌러보세요. 아, 원래 그럼 이게 이렇게 메뉴 되는 소개가 건데 되는군요. 예, 원래 이거보다 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이 정도 하면 나중에 녹화해 놓으면 깔끔하죠, 화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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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시간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문장은 세 문장인데요. 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이런 조사 통계를 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의 48%는 한 명의 소비자에게 한 번만 전화해보고 거절하면 그대로 포기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남은 판매원 중 25%는 거절한 사람 중에 작은 관심이라도 보였던 사람에게 두 번째 전화를 하고는 또 다시 거절하면 포기하고 그리고 15%의 판매원은 세 번 전화하고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2% 판매원은 4번, 5번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상품 홍보를 통해서 결국 판매에 성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12%가 나머지 88%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은 물건을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700번이나 실험에서 계속 실패한 과학자가 700회의 실험으로 내가 아는 방법이 성공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절망은 절망을 불러오고 희망은 희망을 불러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일에 매달리면 성공은 빨리 찾아오는 법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10번씩 도전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와 관련된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속도를 줄이세요라고 하는 글입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날 급하게 배송하는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같이 화물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자동차 엑셀을 밟는 발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아직 절반도 가지 못했는데 조금씩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들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규정 속도를 조금씩 초과해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정지하라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제 오후 일은 공치겠구나라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제야 눈이 쌓여 반질반질해진
도로 표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과속하고 있는 나를 가속하지 않도록 정지시켜주는 경찰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차에 내려 교통경찰분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고 부탁했습니다. 저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는 이런 과속을 하지 않도록 높은 범칙금 스티커를 발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경찰은 순간 당황해 하셨습니다. 보통은 잘 봐달라고 하든지 벌점이 없는 것을 발부해 달라고 하든지 아예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교통경찰분은 웃으시면서 정해진 범칙금 고지서를 주고 떠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하는 행동으로 수많은 사고와 때로는 인명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 잠시 주의하는 것으로도 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은 먼저 올바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경영의 규제인 피터 드러커가 한 그런 관련된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병화 교수는 1984년부터 전국의 산과 들을 다니며 야생 들풀을 채집했습니다. 그 결과 100과 1220 초종에 속하는 4439종을 수집해 왔으며 1991년도에 야생 초본 식물자원 종자은행을 설립하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 일로 언론에서 취재를 왔는데 기사 끝에 실린 강병화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가면 그게 바로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되며 산삼이라 해도 엉뚱한 데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잡초 같은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각자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단지 뿌리 내려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찾으세요. 자신만이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믹스 루카도의 명언이었습니다. 이상 이 짧지 않은 글인데요. 세 가지 문장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운전하시면서 박수 치면 핸들을 놓는 건데 위험해요. 네. 오늘 세 가지 문장을 들으시면서 네. 이순자 대표님은 그냥 듣기만 하시라니까 자꾸만 박수 치고 막 그러시네요. 네. 오늘은 유 대표님부터 좀 공감되는 부분이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마음가짐 그쪽 이렇게 해주신 거, 그거 들으면서는 또 엉뚱한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그 업자, 그 뒤에 있는 업자와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괴로움은
어떻게 된 걸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성공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전화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을 원래 찾아내고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길을 트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를 장려하는 거는 이건 누가 하는 것일까. 그래서 결국 그런 전화 걸고 영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면서 먹고 사는 강사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가정하고 그 사람의 동료라든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던 그 국가의 세금이나 주주는 과연 그 합당한 수준의 그 저희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패가 많은 거는 그건 무능한 건데, 근데 세금을 쓰고 가정을 또 버려놓고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과학자가 만들어낸 또는 찾아낸 거는 그 기술은 어떻게 쓰였을까, 정말 다 잘 쓰였을까 효율적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 중에 상당수는 또다시 성공은 했지만, 기술로서는 성공했지만 혹시 또 폐기된 것들은 정말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거나 실패하지 않는 자기 기술과 분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이렇게 찾는 것, 그런 것도 병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고요. 속도 줄이세요, 이 부분 이제 들으면서는 속도를 진짜 많이 내고 살았었는데, 그때 정말 저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속도 자체가 삶의 의미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몸은 몸대로 상하고, 그리고 세월은 세월대로 다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는 못 들었는데, 속도를 내고 있을 때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족하고 동료들도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속도를 내고 있던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속도를 높여가지고 얻었던 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고 일을 완수했다라는 그 공을 제가 가족하고 동료들하고 나눠 가졌는가, 아니면 그 공은 오로지 저한테 돌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건 다 내가 한 거다, 요런 식의 생색이 좀 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색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또 깨지는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속도는 적절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거, 이게 안전 이상의 것이 있다, 자기 속도를 찾는 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이 말은 잡초라는 단어를 만든 게 누군가, 결국은 사람이 그거를 구분하고 붙여놓은 거니까, 잡초라는 거는 사람 눈에나 잡초인 거지, 그 풀 자체나 그 다음에 사람 아닌 존재가 바라볼 때는 모두 다 자기 자리하고 자기 시간대를 결국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묵묵히. 그래서 특별한 재능, 그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도 결국 또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 수준인 거잖아요. 결국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재능 없어도 사람으로서도 자기 자리하고, 그러니까 내 자리와 내 시간대를 잘 지키는 게, 그게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문장에 대해서 솔직한 또 느끼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한 것.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커넬 샌더스의 KFC가 생각이 났어요. 네. 1000번 이상으로 도전을 해서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백판을 만든,
그 정도의 도전 의식을 갖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속도를 줄이세요. 여기에 이제 기정 속도 지키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경제 속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속도를 줄여서 이 경제적인 걸로 맞춘다면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 60 내지 80km, 고속도로에서는 90 내지 100km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속도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수치거든요. 이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경제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자초는 없습니다. 여기를 하시면은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황대권 씨가 그 무슨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 감옥살이를 할 때 이제 여동생한테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근데 그 여동생도 사실은 가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사실 감옥 안에는 풀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풀을 이렇게 그려서 그 풀에 대한 이제 해설이랄까 그런 이제 편지를 보냈고, 그 잡초뿐만이 아니라 뭐 지렁이가 됐든지 나방이 됐든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나중에 책이 되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생초 편지를 처음 봤을 때 엄청 감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초라고 했는데 이 야생초가 생각이 났었고, 이제 그리 할지라도 한 가지 구분할 필요는 있다. 그 독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초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해한 그런 풀도 있다는 것은, 이게 버섯도 독버섯이 있고 음식을 할 수 있는 버섯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독버섯은 뭐 좀 화려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순자 대표님은 지금 듣기만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 오늘 그 세 가지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그 생활에서도 태도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저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생활의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KFC 켄터키 쪽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정년 퇴직하고 처음 구직자 농사발전재단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력서 몇 번 써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뭐 두세 번 쓰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강사가 자기는 평균 200번을 이력서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199번 떨어지고 200번 정도 써야 뭐 붙을 정도예요. 그만큼 신중년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직업의 진로의 문은 상당히 좁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하세요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났고요. 뭐 지금도 그 생각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좀 필요한
그런 그 마음가짐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속도를 줄이세요. 이게 거창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매주는 못 올라오고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짐이 좀 있으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저도 뭐 이렇게 100 이상 밟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게이지가 막 150, 160 이렇게 막 찍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속도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게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한 100km, 120km 달리고 있겠지 하고 봤는데 게이지가 막 150, 160을 가리켜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페달에서 이제 발을 빼고서 100, 120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놀라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이제 궤도로 들어오곤 했는데 상당히 위험했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도감이라고 하는 게 고속도로상에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착시 현상처럼 깜빡깜빡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잡초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글에서는 이게 나훈아 그 대중가요인가요? 잡초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잡초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또 주작물은 그 나름대로 또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는 건데 잡초의 어떤 그 끈질긴 생명력, 그다음에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도 결국 뭐 잡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 한편으로는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말 아침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뵈서 반갑고요. 네. 오늘 이게 화창한 초여름 같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일정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주일 잘 보내시고 활기찬 벌써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5월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또 월말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 포럼에서 네. 이경종 대표님의 그 재미나이 프롬프트 네. 혹시 그거 정보 이렇게 공유된 거 있는가요? 재미나 그거 저 그때 참석 못하신 그 회차가 있으신가요? 아니 거의 요즘 오늘도 지금 또 이 오전에 딴 데 가게 돼 있어서 참석 못 하는데 네네네. 프롬프트 그 저기 있으면 그것만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그때 강의하고서 강의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그 참석자들한테 이렇게만 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예. 제가 최근 그거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예.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예.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이 고맙습니다. 대표님도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주말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